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8일 오전 6시 15분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구,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예,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 주말이고, 현재 나오다 보니까요. 달, 달도 이렇게 이쁘게 떠 있고, 바람도 좀 잠잠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거는 현장 지나가다가 살짝 끊겨가지고 뭐 현장 다니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아직까지 건축주부님께 사과는 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건축주부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되셨던 저희가 제시공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저걸 다 이제 철거하고 걷어내고 다시 이제 하나부터 제가 이제 한 이틀 동안 각 업체 파트너분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4월 말이 이제 준공 계약입니다. 다행히 예, 4월 말에 준공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때려부시기 시작하고 다 걷어내고 다시 이제 마지막 그 하나의 폐기물까지 찾아내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해력 검사하고 진해력 검사는 이제 지방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도 검사를 또 두 가지를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 하중을 얼마나 이겨내느냐 그 틈새 여기가 이제 용암지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용암으로 인해서 화산으로 분출된 섬이다 보니까요 지반은 튼튼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파게 되면 안반이 나오고 그 안반이 나오면 포크레인 기사분께서 이 흔히 말하는 뿌레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왜 걷어내냐? 깊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에서 이제 건물 높이에 지일점 기준을 잡고 또 이제 거기서 이 제주도에는 이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 높이 제한. 그 내각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밑을 좀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자리와 집수정 자리도 이제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기초 잡석 다짐도 안 하고 그냥 속된 얘기로 개판으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혼자 판단했습니다. 무조건 건축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오다를 주시면 이거 다 걷어내기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마이티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저희는 영업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영업 손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용과 신뢰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골조업체 분들하고 철거업체 분들하고 장비업체 분들 등등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미팅을 가졌습니다. 금방 이제 다행히 이제 타설하는 게 며칠 안 되니까요. 저거 이제 포크레인 2대 들어오시고 25톤 덤프차 3대 맞춰가지고 막 깨면서 바로바로 폐기물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업자분들 한 5에서 한 10명 정도 불러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바닥 깊이나 이런 부분 주위에 있는 폐기물 하나, 쓰레기 하나, 담배꽁초 하나까지 다 주워서 다 폐기물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추후에 공사 저희가 이제 12월 말이나 아니면 2022년 1월 한 5일 정도 다시 이제 잡석을 깔고 다시 다짐을 하고 저런 뭐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까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필름, 정상용 방수용 필름을 깔고 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진행할 겁니다. 진해력 검사하고 기초 지방 검사 통과하면요. 이제 무게 하중을 얼마나 견뎌내느냐 그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 공사가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왜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느냐 이제 땅이 튼튼하다고 이제 아무리 통과 지방 검사, 진해력 검사가 나와도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됐는데 혹시 있을 수 있는 하자까지 잡아보기 위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걸 딱 완공이 되면 총 무게 톤수가 나옵니다. 집안의 진해력의 기준점 무게 하중받는 중심점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뭐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90에서 95%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예, 뭐 더 높게 나오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그 비용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뭐 그러니까 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 전문 업체하고도 통화를 현재 해서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희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행 증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팁을 하나씩 드린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건축주분께서 자기가 뭐 소형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아니면 큰 건물을 올리시려고 할 때 각 여러 이제 시공 업체들과 미팅을 가지실 거고 견적을 받아보실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업체가 마음에 들어 초이스가 돼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이 흔한 얘기로 건축 바닥은 좀 많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럽습니다. 근데 지인들의 소개가 대부분에 있어요. 지인들의 소개 권유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냥 우리끼리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 뭐 그런 증권이 뭐가 필요해. 그냥 내 얼굴 내가 이게 이 내 얼굴이 지금 그 증권이야 하고 하자 하는 건 얼굴에 침 뱉어버리십시오. 이게 계약을 딱 찍은과 동시에 갑과 을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 시공사가 갑이 된다고 이게 좀 착각들을 하는데 결론은 무조건 건축주가 갑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이행증권을 발급을 해줄 뭐 대표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있고요. 서울보증이 있습니다. 뭐 그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보증하고 제목 타이틀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뭐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나?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을 가느냐 아니면 카톨릭 병원을 가느냐 그 차이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처우는 똑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비용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둘 중에 한 곳을 받으세요.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을 받으세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이행증권이 10억짜리가 나오죠. 건축주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럼 증권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증권번호가 나오면 건설공제조합이든지 서울보증이든지 전화를 하셔서 그 증권번호를 대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시공사가 하자가 발생을 했고 도면 이행을 하지 않고 빼먹고 일을 하고 있다. 상담을 하시면 사고 접수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10억에 한해서 건축주분이 주신 계약금, 뭐 중도금들이 있으면 다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시공사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이런 심적인 스트레스 비용도 다 받을 수 있으시고요. 또 변호사를 하나 사시겠죠. 변호사 법적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늦게 알으셨어요. 뭐 내가 돈을 한 4억, 5억 지급을 했고 이 건물이 그만큼 올라갔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 5억을 받아도 아깝다고 솔직히 이제 물밑에서 위안화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아시면 무조건 처음에 스톱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그래야 그 10억 범위 안에서 전액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철거를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 그 돈으로 하시면 되고 또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건축주는 강제 타설의 권한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권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게 그래서 계약 이행 증권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선급금 증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선급금 증권을 미리 이제 끊어서 건축주분한테 발송을 합니다. 근데 뭐 계약금을 줬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또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준공이라고 이제 하자 이행 증권이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무조건 건축주한테 발행이 됩니다. 그 발행 안 해주고 저희가 잔금 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래침 얼굴로 맞박을 뚫어버리십시오. 예, 그냥 잔금 안 줘도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례로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완성이 됐는데 이제 준공 심사를 각 관계부처에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건축 폐기물이 묻혀있다고 이제 혹시라도 건축주분의 적들이 민원을 넣어버리면 당연히 조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이 바닥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전문 감정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 하면 저거 제거하십시오. 공문이 날라옵니다. 준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스톱을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법적인 거는 난중 문제다 이거죠. 건축주분들은 전 재산을 거시고 이 건물과 집을 지으시는데 줄 돈 다 줘가며 지으시는데 시공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남겨먹으려고 이거 좀 머리를 쓰죠. 물론 당연히 이해 갑니다. 뭐 직원들의 월급과 뭐 세금과 뭐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해 가는데 아니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물밑에서는 그렇게 이제 흔한 말로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적발이 되면 그 시공사는 형사처벌 받고요. 그거를 눈 감고 넘어간 그 현장 소장도 형사처벌 받고 자격정지가 나옵니다. 벌금은 당연히 나오고요. 잘못하면은 이거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공사는 아마 벌금과 과태료가 병행이 되고 아마 영업정지가 나올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좀 심각해지면 그 시공사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절대 이제 건축주분들이 기획사유를 시공사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계약 이행 증권이 무서움이 자 건축주분들은 딱 한 가지 말고 계시면 돼요. 계약금 잘 주시고 약속된 날짜에 돈만 잘 주시면 기획사유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길어지고 막 속을 새겠다 하면 그게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판단은 법원 판사님들이 하시는데 아니 기획사유가 시공사에 있는데 이거를 니네들이 왜 이 건축주한테 따져 그리고 왜 골치 아프게 판사님들이 바로 빵빵빵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는 속된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들 대부분 마무리 시키려고 막 이제 속된 얘기로 작업이 접대 들어오는데요. 그 받는 순간 이제 코 딱 걸리시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그냥 이행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행 증권 발급 기간으로 전화 통화 수시로 하시고요. 간단합니다. 이 건물의 피해, 나의 피해를 누가 감정해 주느냐?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뭐 속된 얘기로 법원 전문 감정해 주는 법원에서 이제 위탁해 주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놓고 그 감정사가 부릅니다. 예, 들어온 영수증 갖고 와보세요. 다지기 한 영수증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의 사진이 왜 중요하냐? 중공부한테 필요하거든요. 예, 그 잡석한 거 사진 가져와 보세요. 다지기 한 영상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건축 폐기물 완전 제거한 영상 가져와 보세요. 사진 가져와 보세요.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 드리냐면 모든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준공심사가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무서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스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알아보니 4월 말까지 준공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간다 하더라고요. 시공사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다시 이제 전기 설비분들 저희 다 천만다행인 게 이제 형틀분들 철근분들 이제 장비 뭐 그런 분들 뭐 그리고 네미콘 뭐 하다못해 포크레인 뭐 이런 다 전부 다 저희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아끼려고 이제 막 건축주분을 속댕이로 구워 삶고 그 관계자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빨리 자르려고 하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군이 있으면 적군도 있는 거거든요. 그 건축주분들 저거 지나가 다니시면서 찍어가지고 분명히 보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준공하기 딱 전에 그 민원을 딱 넣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무서움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기초도 개판을 쳐놨는데 1층, 2층, 3층 올라가고 상가 또 줘야 되고 부모님의 집을 또 줘야 되는데 이제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럴 땐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차대로. 꼼짝 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개떠듯이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냐? 시공사들은 그런 거거든요. 수십 년간 자기 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고 발표가 돼버리면 각 금융기관이 정보 공유를 합니다.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증사들은 아니 뭐 건물만 짓기만 하고 사고 나는 건설사한테 보증 이행 증권을 끊어줄까요? 못 끊어줍니다. 당연히 관건공사는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주분들이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겠죠. 근데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도면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절차를 밟은 기록이 남아있네. 제가 건축주도 그 회사하고 안 가죠.
이제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없애고자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저희 회사한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돈만 피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피해 주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현장에 이제 아침에 포크레인을 한 대 불렀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수 비물 빠지는 통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한 2m 이상 파놨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거는 이제 뭐 시공이 아니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 우선 그 자리를 좀 흙으로 좀 대모역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뭐 술 좀 약주 좀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소변이나 대변 보시다가 골로 떨어져서 낙상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사망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일단 한 대 불러서 그 자리 대모역이 하고 어차피 저 지금 기본 몇 트짜리 철거할 거니까 그 주위에 이제 흙을 좀 이쪽으로 걷어내서 이제 대묘로 평탄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은 하나만 딱 알고 계세요. 우선 제가 오늘 이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행증권의 무서움 하나. 두 번째, 관계 기간에 준공 후 허가 심사할 때 민원이 걸리면 준공이 안 나온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관계 부처 그 이행 발급 기간 전화해 보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고객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을 주말 되십시오. 늘 열심히 하는 추왕선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마이티하고도 손절할 각오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는 이상 고 대표님의 건물과 부모님의 집은 퍼펙트하게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